지금 연말이 임박할수록 배당 그리고 인플레는 정점을 아직 통과를 안 했다라는 그런 가정 네.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래서 네. 착시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착시. 그냥 넘어가셔서는 절대 안 된다. 먼저 배당 관련주 말씀 좀 네. 드려보죠. 배당에는 착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배당 수익률 배당 수익률? 그리고 배당 락. 배당 낚시 있죠.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부분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TNC 걸로 예시를. 이거를 찾아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의 착시를 이제 26.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배당 락이 네. 그러니까 그 경기가 좋을 때는 배당 금이 네. 많을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기업이 그렇죠. 잘 됐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네. 근데 작년까지 경기가 좋다가 네. 기업들 실적도 좋다가 네. 올해부터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또 빠졌죠. 둔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데다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작년만큼 과연 올해 12월 28일까지 갖고 있었다 한들 내년 2월 달에 작년 호황기와 유사한 배당금을? 비슷한 배당금을 주게 될 것이냐. 그건 아니고. 이 가능성 물론 같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죠. 전부 다. 예. 그러면 맥스가 작년과 똑같다. 맥스가. 예, 맥스가. 네.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배당 락 올해 12월 28일, 29일 날 되는 배당 락은 작년 배당금 기준입니다. 작년 배당금 기준이죠. 작년 배당금 기준입니다. 그럼 배당 락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만약 배당 락이 2,000원이 됐는데 내년 2월 달에 배당금을 1,000원을 주겠다라고 이사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1,000원 내년 손해. 그럼 난 1,000원 손해입니다. 이거를 어느 누구도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작년 배당락 기준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냥. 그냥. 예, 그냥. 맞아. 예. 그래서 작년 배당이 얼마였으니까 올해 얼마 줄 거야. 그리고 몇 프로야? 이게 착시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거 떨어질 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부담하지. 100% 그러니까 똑같을 가능성 포함해서 네. 근데 많을 가능성은 0%가 거의 아니겠는가. 예. 진짜 잘 해야 예. 같을 거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배당과 관련된 투자는 지금 사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사고 그 전에 빠져야죠. 지금 사고 배당 락 하루 전날 20. 배당금을 받지 말고 27일, 예, 8일 요때. 아니면 뭐 예, 그때 그러니까 그 전후에서 며칠 전에 예. 이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단지성이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그 당일날 네. 또 매도가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주가가 더 빠질 수도 그렇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미리 하루 이틀 2, 3일 정도 미리 파는 전략. 그때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 꼭대기 팔라고 하지 말고 맞아요. 적당할 때. 그리고 네. 배당 락이 이루어진 1월 2일 날 그때 다시 돌아. 그때 사라. 그렇지. 또 떨어지잖아요. 네. 이거를 조금 더 표를 표시하면 조금 더 쉬울 텐데 이게 배당 락과 배당금이 같다라고 해도 수익률 입장에서는 더 빠지죠. 더 그러니까 팔았다가 당일날 사는 게 1월 2일 날 사는 게 더 수익률은 좋습니다. 맞아요. 이득이. 그건 훨씬 이득입니다. 네. 최소한 한 1% 5% 정도 이득입니다. 그거는 수치적으로 제가 근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설명을 네, 못 드리는데 다음 시간에 혹여나 또 불러주시면 제가 이 부분은 자세하게 좋습니다. 산술적으로 맞아요. 이제 그 표현 그러니까 1,000원 배당금 그러니까 10,000원짜리에서 제가 1,000원 배당락을 받으면 10% 빠졌습니다. 근데 9,000원에 샀습니다. 9,000원에서 1,000원 이득을 됐어. 보면 10,000원이 됩니다. 그럼 11% 이득입니다. 그렇죠. 빠진 건 10% 빠졌는데 이득은 11%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 이 부분 생각을 하시고 네. 또 하나 이제 그 배당 수익률의 차이입니다. 시. 예. 예. 효성 TNC를 예로 들어서 조금 안 됐습니다만 효성 TNC가 작년에 배당금이 가장 많은 가장 맞아요. 높았던 주당 5만 원을 배당금을 준 기업이 되겠습니다. 많이 좋네요. 근데 돈 많이 벌었죠. 근데 작년 연말 주가가 효성 TNC가 54만 원이었습니다. 네. 54만 원, 55만 원. 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9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기준 배당 수익률로 따져봐도 9.2%. 은행 금리의 5배에 가까운. 그렇지. 예. 작년 기준으로. 그런 이제 배당 수익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8만 원입니다. 네. 26만 원까지. 예, 주가가. 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주가 대비해서 배당금이니까 그치. 그것도 올해 예상되는 배당금이 맥스로 아니라 봤을 올해 예상되는 배당금이 아니라 그건 맥스고 네, 작년 기준. 작년 기준의 배당금을 기준으로 지금 주가로 계산하는 것이 지금 예상되는 예상 배당 수익률이라고 증권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예상 배당 수익률이 무려 음, 20%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것만 봤을 때는 와 야 이거 사라고. 이거 대박이다 하는데 이런 착시가 있네요.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다 하더라도 어떤 그 배당 정책에 대해서 그 기업이 최소한 시가 배당률은 몇 % 이상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어떤 그 경영 철학이 있는 기업이라면 네네. 실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일정 부분 배당금을 맞춰 나가는 시가 배당률을 맞춰 나가는 그런 상황 만들어 나갈 테니 오히려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배당은 받지 마셔라. 지금 상황에서 아까 투자 전략이 딱 예. 그거네요. 배당 주는 투자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부터 네. 안전판 역할로 안전하니 왜냐하면 연말까지는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매우 높죠. 예, 매우 높으니까. 네. 근데 배당은 받지 마셔라. 네. 나는 그냥 배당금 받아야지. 이 생각은 지금으로서는. 예, 이게 제일 생기를 더 높이려면. 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1분 네. 1분 남았습니다. 2분 드려야 되니까.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인플레 수혜주. 인플레 수혜주. 네. 생각하면 과연 인플레 수혜주가 정말 수혜냐? 인플레가 나타나면 아까도 이제 그 중간중간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정말 매출액은 늘어날 수 있지만 매출 퀀티티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퀀티티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퀀티티와 어마운트의 차이를 헷갈리시면 안 된다. 어마운트는 늘어납니다. 금액은 늘어납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퀀티티는 그러니까 매출한 개수는 줄거나 최소한 이제 유지될 수밖에 없다.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라면 그 단위당 고정비 상황 속에서 네. 이게 나의 이익 수준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제 제한적이겠네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따라서 이제 소비의 둔화, 퀀티티 중심의 소비 둔화, 어마운트 중심의 소비 둔화가 아니라 매출액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 개수는 늘어나기가 상당 부분 어렵다. 그럼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개수죠. 개수가 중요하죠. 무조건적으로. 둘 중에 만약에 인플레랑 배당 고르라고 하면 배당. 배당이죠. 예. 왜냐면 인플레는 착시가 아니라 현혹이다라는 쪽으로 현혹이다. 조금은 더. 아, 이게 꽃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이제 그 투자를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고 이제 그 말씀하시는 분들의 네. 뭐 인플레 수혜주 관심 가지세요. 이거는 저는 현혹이다라는 생각을.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면 별로. 예. 아. 오히려 네. 낭패를 볼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그게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어마운트 중심이냐, 퀀티티 중심이냐의 착시, 그리고 고정비 상승이라는 부분에서 실질적인 이익 개선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렇지. 고정비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제 말씀 여기서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여기서 제 말씀. 교수님 깔끔하게 진짜 딱 9시에 끝내주셨어요. 네.